안녕하세요. 김영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 전문가도 헛갈리는 불복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 불복 절차는 참 복잡합니다. 비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전문가인 세무사나 회계사, 변호사들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본안 판단, 즉 취소나 기각 판결을 받기도 전에 각하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법성을 주장하려면 먼저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방 문이 닫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예 위법성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법에서는 소송 전에 국세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에 한 곳은 꼭 거쳐야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심사청구 들어온 사건 중에 납세자가 참 억울해 보이는데 세금을 취소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지서를 받고 나서 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고지서를 받고 나서 90일 전에 심사 청구를 해야지만 분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각하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간혹 증명 책임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어,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복 청구인 중에 필요 경비를 주장하면서 오히려 필요 경비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터분청 보고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 양도소득 계산을 하면서 20년 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실거래가로 해달라고 주장을 하면서 본인은 아무 서류가 없으니까 터분청이 매매 사례 가액을 조사해서 취득가액으로 해달라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증명책임의 법리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증명책임의 법리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사나 심판에서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의 하나로 의견 진술권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자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 심사회의에 출석해서 본인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진심을 담아서 진술을 하면 그 증거 서류와 주장의 신뢰성이 높아져서 인용될 여지도 높아지는 것인데 의견 진술을 하지 않아서 안타깝게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 구제에 대한 불복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절차도 복잡하고요. 조세 전문가라면 이 불복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제대로 해줄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조세 불복 절차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